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우리 오매 법칙부터 저항의 직렬일 때 전류일정 전압분배, 저항의 병렬일 때 전압일정 전류분배, 이건 설명을 드렸었는데 30페이지 보면 또 중복이 돼요. 30페이지 내용 설명드리고, 물론 중복되지만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여기 관한 문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저번에 오매 법칙 했잖아. 오매 법칙. 오매 법칙, 그죠?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우리 사칙연산 했잖아. 이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저항 이항하면, 나눠진 거 이항하면 곱한다라 썼죠. 그러면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전류를 곱한 거니까 이항하면 뭐야? 나눠주라 썼지. 뭐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요거 이항하는 건 좌측에 있는 걸 우측으로 움직인다든가 우측을 좌측으로 움직이면 이항한다는데, 더하기가 이항하면 빼기 되고요, 빼기가 이항하면 더하기 되고요, 곱하기가 이항하면 나누기 되고요, 나누기가 이항하면 곱하기 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 이거를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전압과 전류랑 저항이랑 이걸 뭐라고? 회로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저항은 I분의 V 됐고요. 전압하고 전류하려면 저항 구할 수 있더라 썼죠. 근데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어. 저항의 역수를 뭐라? 저항의 역수를 콘덕턴스다, 이렇게 표현해. 저항의 역수를 우리가 콘덕턴스. 우리 용어 하나가 더 추가됐죠. 저항의 단위가 오음이잖아. 오음. 이거를 역수 취한 거니까 그림을 깎고 그려놓고 뭐라고 뭐 컨덕턴스 단위는 뭐라고 읽어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저번에 한 거 여기다 뭐야? 저항이 직렬 연결과 요 저항이 R1과 R2가 직렬 연결과 병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자, 저항의 직렬 접속, 여기 저기 회로에서 이 저항이 두 개가 직렬일 때, 저항의 직렬 접속일 때 뭐야? 전류일정 전압분배 됐었잖아요. 우리 오매 법칙에 변수가 몇 개 있었어? 하나, 둘, 세 개 있었잖아요. 그럼 직렬일 때도 합성 저항 구하니까 직렬일 때 합성 저항은 R1 플러스 R2라 그랬고, 이때 전류가 일정한데 그 전류는 뭐냐? 전류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건데 이 저항이 뭐야? R1 플러스 R2 되니까 이 전류가 R1에도 이 전류가 흐르고 R2에도 이 전류가, 똑같은 전류가 흐른다. 직렬일 때 전류가 일정하다. 그러면 저항 구했고 전류 구했고 그 다음에 뭐 남았어? 전압이 남았는데 전압은 분배된다고. 이 전체 전압 V가 R1과 R2에 분배되는데, R1에 분배되는 V1은 뭐냐? 전체 전압이 R1과 R2에 분배되는데 분자에 뭐야? 자기께 온다. 요 V2도 여기에 R2에 걸린 전압인데 전체 전압 V가 R1과 R2에 분배되는데 V2는 자기 거 R2가 왔다. 뭐 저번에 이렇게 설명드렸었지. 이번에는 이게 병렬 올 때지. 병렬 올 때지. 물론 여기 전화번호 이게 뭐 그려줘야 더 정확하겠죠. 자, 병렬일 때 뭐야? 전압일정 전류 분배. 여기도 변수가 세 개니까 뭐 저항을 이렇게 두고 했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보고 같이 기억해달라 했었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서 되게 이거 많이 쓰죠. 분모는 더해주고 분자는 곱해준다. 뭐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저항 구했고요. 그럼 전압은 뭐야? 전압은 이거 전류에다 저항 곱한 건데 저항이 이거니까 이 전압이 R1과 R2에 똑같은 전압이 걸리는 거죠. 지금 저항 구했고 전류 구했고 그 다음 뭐가 남았어? 전류가 남았는데 전류가 분배된다고. 전체 전류가 흘러서 R1과 R2에 나눠 흐르죠. 그래서 전체 전류가 흘러서 R1과 R2에 나눠 흐르는데 R1에 흐른 전류 I1은 뭐 남의 거 R2 왔었잖아요. 그다음에 이거 I2도 전체 전류가 흘러서 R1과 R2에 나눠 흐르는데 남의 거
R1 왔었다. 뭐 저번에 설명된 내용이 전부가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건 뭐 참고로 하세요. 참고로 하세요. 이게 콘덕턴스는 아까 뭐야? 콘덕턴스는 뭐 저항이랑 어떤 관계 있다고? 역수 관계 있죠. 그래서 콘덕턴스 직렬은요. 콘덕턴스 직렬은 저항과 역수 관계 있으니까 저항 병렬 연결 계산하듯이 하면 돼. 콘덕턴스 직렬은 저항 병렬 연결 계산하듯이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직렬도 전압이 분배가 되는데 전체 전압이 G1과 G2에 분배되는데 저항은 작게 왔지만 콘덕턴스는 G2 남에게 왔지. 그러면 이것도 전체 전압이 G1과 G2에 분배되는데 V2는 뭐야? 남의 거 G1 왔어요. 이거 콘덕턴스는 그냥 저항과 역수관계에서 그냥 저항과 반대로만 계산하면 되겠다. 그럼 콘덕턴스 병렬은 뭐야? 저항 직렬 연결 계산하듯이 하면 되겠지. 그러면 전류가 나눠오르는데 I1, I2 나눠오르는데 전체 전류가서 G1과 G2에 나눠오르는데 저항이라면 남의 게 왔지만 콘덕턴스가 자기 게 왔지. 이것도 전체 전류가 G1과 G2에 나눠오르는데 G2에는 I2는 저항이라면 R1이 왔지만 여기 콘덕턴 G2가 왔다. 그냥 이건 참고사로 받으세요. 참고사로 받으세요. 자, 우리 문제 갑시다. 우리가 ohm의 법칙에 의해서 저항의 직렬과 병렬에 관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항 R1과 R2를 직렬로 연결하고 V의 전압을 갈 때 R1 양단 간의 전압 V1이 얼마네? 이 직렬일 때 전류 일정 전압 분배가 되는데 전체 전압 V가 R1과 R2에 분배되는데 V1 R1에 그러자 분자 작게 R1 왔지. 뭐 당연한 거지. 8옴, 6옴, 11옴의 저항 3개가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일단은 모르죠. 직렬일 때 합성 저항이 뭐죠? R1 플러스 8 플러스 6 플러스 11. 저항이 25옴일 때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걸 써놓으면 저항이 25옴일 때 4A 전류가 4A 흘렀다. 그럼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변수가 3개 중 2개 나왔잖아. 저항 나왔고 전류 나왔으면 뭐요? 당연히 전압 물어봤겠지. 그죠? 전압은 뭐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전압은 뭐야? 전류에다 저항 곱한 거죠. 전류가 얼마 나왔어? 4A. 저항이 얼마 나왔어? 25니까 뭐야? 100. 뭐 답이 3번 되겠지.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125의 저항 4개를 접속어에서 접속어 얻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그럼 4개를 연결하는 방법은 4개가 다 직렬이 있을 것이고 4개가 다 병렬이 있을 것이고 뭐 직병렬 연결하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4개를 다 직렬했다고 봐봐. 이게 120. 그럼 이때 합성정 뭐요? 직렬일 때 120 더하기 120 더하기 120 더하기 120 하니까 이거 뭐야? 120 곱하기 4개 하니까 이거 뭐야? 485면 되겠지. 4개 다 병렬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면 뭐 했었죠? 저항은 R분의 1은 R1분의 1 120분의 1 120분의 1 120분의 1 120분의 1 하니까 R분의 1이 뭐야? 120분의 4인가요? 그럼 R은 얼마죠? R은? 그리고 뭐를 할 수 있어? 직렬일 때는 뭐야? 직렬일 때는 여기다 뭐야? 4개 직렬에다 4를 곱하고 병렬일 때 뭐야? 4개 병렬에다 4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이게 얼마 나오는 거야? 30. 자, 그러다 우리가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특히 병렬 나올 때는 저항값이 같은 것이 병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두 개 병렬이면 뭐야? 합성정은 2분의 R 하면 되고요. 세 개 병렬이면 3분의 R 하면 되고, 여기 네 개 병렬이니까 4분의 R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 직렬일 때 있고 병렬일 때가 있는데, 직렬일 때 병렬일 때가 있는데, 직병렬은 이 중간 나올 거 아니야. 이거 480이 제일 큰 거고 35이 제일 작은 거니까 직렬과 병렬이 뭐 이렇게 섞여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뭐 네 개니까 뭐 하나 직렬에다가 뭐 세 개 병렬일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럼 뭐야? 두 개 병렬에다가 뭐 이런 경우는 네 개 연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거는 뭐야? 이거 480하고 30하고 중간에 있을 거라고. 그러면 계산해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여기서 네 개를 연결해서 가장 작은 값은 뭐야? 다 병렬할 때죠. 다 병렬할 때 35면 되고 35. 뭐 답이 1번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문제 나올 때 제일 큰 저항값은 얼마냐? 다 직렬 연결하면 되고 개수 곱하면 되고요. 제일 작은 값은 얼마냐? 다 병렬 연결하면 돼. 그냥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4번) 보세요. 여러분 4번하고 5번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4번과 5번이 다 병렬 연결이에요. 4번과 5번이 다 병렬이야. 근데 병렬일 때 뭐죠? 전압일정. 병렬일 때 뭐야? 전압일정 뭐야? 전류분배지. 병렬일 때, 병렬 연결일 때 이걸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4옴과 5옴이 병렬 연결했잖아요. 여기 4옴의 그런 전에 I1이 얼마니? 근데 뭐가 나왔어? 이게 4.8V 전압이 나왔잖아. 그럼 이 사람 의도는 뭐야 지금? 전압 일정 이용하라 이런 뜻이 되겠지. 그럼 이게 뭔 뜻이죠? 4옴에 몇 볼트 걸리는 거죠? 4.8V. 5옴에 몇 볼트 걸리지? 병렬에게 전압이 같잖아요. 그럼 뭐야? 이거 I1은 뭐야? I1은 R1분의 V 될 것이고 I2도 뭐요? 병렬이니까 전압이 같잖아요. R2분의 V 될 거야 아니야. 그러면 4분의 4.8이니까 1.2A 되는 거고 이것도 4.8을 5로 나누니까 59 0.96A인가요? 근데 여기 뭐야? 4옴의 그런 전리니까 뭐요? 1.2A 뭐 이게 답이 되겠네. 자, 병렬일 때 뭐야? 전압 나왔으니까 이 사람 의도가 뭐야? 이 전압 일정하다. 뭐 이걸 이용하라는 거죠. 5번은 뭐세요? 여기 병렬이 이 가로를 그려줬었는데 이것도 병렬을 세로로 온 거야? 똑같은 거야? 이 갈라지는 건 무조건 병렬이라고. 가로 이건 세로로 그리고 여긴 병렬을 가로로 그렸을 뿐이지 요거 4번은 4옴과 5옴 병렬이고 5번은 2옴과 4옴 병렬인데 여기서 I1, 2옴의 그런 전리 I1 거래. 여기 뭐가 나왔어? 3A가 나왔잖아. 이건 뭐라고? 병렬일 때 전류 분배. 이걸 이용하라는 거지. 그럼 뭐요? 전체 전류가 흘러서 R1과 R2에 나눠 흐르는데 이게 R1의 그런 전류가 남의 거 R2인 거지. 이걸 이용해서 구하라는 거지. 전체 전류가 3A, R1이 2, R2가 4, R2가 4라서 2A 이런 얘기 되겠지. 4번은 뭐요? 병렬 때 전압 일정하다 이용을 이걸 이용해서 풀라는 거고 5번은 뭐요? 병렬 때 전류가 분배된다. 이 전류가 나왔으니까 이걸 이용하라는 거지. 6번도 이거 뭐야? 이건 전류 I1 거라. R1의 그런 전류 I1 거라는 거야. 근데 여기 숫자로 나와 있는 게 없고요. 문자로 나왔으니까 답이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전압 나왔죠. 그럼 병렬 때 전압 일정하다. R1의 전압 2 걸리니까 R1을 이렇게 풀 수 있겠죠. R1은 R1분의 2 이렇게 두 걸 수 있겠지. 그러면 전류가 나왔으니까 I1은 뭐야? 전체 전류 걸려서 R1 플러스 R2 남의 거 R2 이렇게 풀 수 있겠지.
만약에 보기가 없는 주관식이다. 보기가 없는 주관식이다. 답이 두 개야. 이것도 답, 이것도 답이죠. 근데 객관식에서는 요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거라고. 뭘로 처리한 거예요? 이렇게 처리한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전압을 V라고 쓰기도 하고요. 2라고 쓰기도 해요. 뭐 이 전압을 여기 2라고 썼는데 이것도 전압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6번은 병렬일 때 전류 분배 이용해도 풀어도 되고요. 병렬일 때 전압 일정 이걸 이용해서 풀어도 돼요. 주관식이면 두 개 다 답이야. 근데 객관식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보기에 있으면 되는 거죠. 7번 보세요. 7번은요. 10옴과 10옴의 병렬율에서 앞에 세 문제는 그냥 그림이 나왔는데 이건 뭐야? 병렬이라는 걸 그냥 그림을 안 줘줬어요. 이럴 땐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럼 좀 편하지. R1을 10, R2가 15옴의 병렬을 해서 15옴의 흐름전류, 여기에 흐름전류가 I1이라면 I1이 3A일 때 전체 전류, 저기 전체 전류, 전체 전류만이에요. 표로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 보통은 뭐야? 보통은 여기 전체 전류를 줘주고 R1의 흐름전류 I1 물어봤잖아. 그래서 의식에다가 I1 물어봤는데 여긴 I1 값을 줘줬잖아. I1 값을 줘주고 여기 I1 뭐야 저 I1 값이 어떻게 돼? I1은 전체 전류 걸려서 R1 R2에 나누는데 남에게 들어가는데 지금 뭐가 나왔어요? I1 값이 나오고 전체 전류는 얼마 이런 뜻이지. 보통 전체 전류 줘주고 분배되는 전류는 얼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뭐야? 분배되는 전류 값을 줘주고 전체 전류 물어본 거죠. 그럼 이걸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건 뭐야? 이거 이항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항하면 이건 곱한 거니까 나눠주고 나눠주는 거니까 곱해잖아요. 그럼 뭐야? 이거 분수가 이항하면 분모 분자가 바뀌지. 이게 바뀌지. 그래서 R2분의 R1 플러스 R2다 I1 이런 꼴 되는 거죠. 이항하면 곱하기 나눠주고 나눈 건 곱해주는 거니까 이항할 때 분수가 이항하면 분모 분자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R2가 얼마야? 15. R1이 얼마야? 10. 15. 그 다음에 I1이 얼마야? 3. 그래서 5A 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지금 병렬 경우의 수를 다 했어요. 병렬 4번, 5번, 6번, 7번 이것만 이해했다. 그럼 기사시험까지도 저항의 직렬 병렬에 관한 문제 어떤 형태의 문제는 다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옴의 법칙에 이어서 저항의 직렬 병렬에 관한 문제 푸는데 지금 문제 지금 푼 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1번은 뭐야? V1 구하는 거지. 전체 전압이 R1과 R2에 분배되는데 뭐야? 자기 거 같지. 2번은 세기가 직렬이니까 그냥 더해라고 8 더하기 6 더하기 10이라면 저항이 25옴 나오는데 여기 저항이 25옴이고 전류가 4A일 때 전압 얼마네 그잖아. 둘을 곱한 거죠 이거. 그다음에 4개의 저항을 접속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뭐야? 가장 큰 거는 다 직렬되죠. 가장 작은 거는 뭐야? 다 병렬되다 이렇게 기억하달라고 썼죠. 4분의 120 하니까 30 된다. 4번은 병렬일 때 뭐야? 전압일정 전류 분배 두 가지가 썼잖아. 여긴 뭐야? 전압이 나왔으니까 전압 일정할 때 I1이 얼마냐 이거지. 그럼 I1이 뭐야? I1은 전압을 뭐야? R1으로 나눈 거죠. 4.8을 4로 나눠서 1점이 된 거지. 만약에 I2 물어봤다. 여기도 전압 일정하니까 R2분의 V가 되니까 5분의 4.8에서 0.96인가요?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5번도 병렬인데 I1 물어봤는데
이건 전류가 나왔잖아. 그럼 병렬일 때 전류 분배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전류가 I라면 R1은 뭐라고? R1 플러스 R2는 남의 거. 그래서 R1이 2, R2가 4, R2 4 곱하기 3에서 2A 되는 거죠. 그러면 6번은 이게 문자로 나왔으니까 이거 병렬 때 전압일정, 병렬 때 전류 분배 두 가지를 다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1은 R1분의 2도 되고요. R1 플러스 R2는 뭐요? R2도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선 저기 객관식일 땐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주관식이면 이 둘 다 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7번은 10옴과 15옴의 병렬율에서 그림이 안 나왔는데 그냥 그림을 그려보세요. 병렬율에서 15옴의 흔적이고 보통 I1이 얼마인가 하면 3A라면 전체 전류 얼마냐 전체 전류. 그러면 이 I1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전체 전류가 흘렀어. R1 플러스 R2는 뭐야? 남의 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야? 여기 I1이 줘지고 전체 전류 I가 얼마나 얘기잖아요. 그럼 전체 전류는 여기 이항할 때는 분모 분자가 역수된다고 썼죠. 그래서 R2분의 R1 플러스 R2 곱하기 I1 한 거 아니야. 그래서 R2가 얼마야? R2가 15. R1이 10, R2 15 해서 5A 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를 이해하세요. 이해하시면 이게 저항의 직렬, 병렬에 관한 거 어떤 형태든 다 풀 수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